서초 미래교육지구에서 진행하는 랜선으로 떠나는 인공지능 여행 강사 이하나입니다. 저는 2번에 걸쳐 여러분과 같이 인공지능 여행을 할 거예요. 첫 번째 시간에는 인공지능에 대한 기초적인 이야기, 기본적인 이야기를 나눌 거고, 두 번째 시간에는 인공지능이 어떻게 학습하는지, 인공지능의 학습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그럼 첫 번째 시간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오늘 저와 함께 인공지능에 대해 이야기를 쭉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이렇게 처음 만났는데 딱딱한 이야기들만 계속하면 조금 어색해질 수 있잖아요. 우리 그래서 재밌게 게임을 먼저 잠깐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로봇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모자이크로 가린 그림들을 보고 이 그림이 어떤 로봇인지 맞추면 되는데요. 모두 준비됐나요? 시작해 볼게요. 자, 이 모자이크에 가려진 로봇은 어떤 로봇일까요? 눈치채셨어요? 바로 헬로카봇에 나왔던 로봇입니다. 자, 잘 맞추셨나요? 바로 두 번째 문제 가볼게요. 어떤 로봇 같아요? 좀 더 딱딱하고 단순한 선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로보캅 폴리의 주인공 폴리였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색이 지금까지 모두 파란 로봇들만 나왔는데 이번에는 노란 로봇을 준비했어요. 어떤 로봇일까요? 정답을 공개할게요. 이번에는 영화 트랜스포머의 주인공 범블비였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세계 퀴즈 모두 잘 푸셨나요? 범블비, 헬로카봇, 그리고 로보캅폴리까지 이 세 로봇에 공통점이 있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공통점이 있을까요? 모두 자동차로 변신하는 변신 로봇이라는 것도 공통점일 수 있고요. 얼굴이 작고 팔다리를 갖춘 사람 형태의 모습이라는 것도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세 로봇 모두 스스로 말을 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결정을 해서 행동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이라는 것이 가장 큰 공통점일 겁니다. 자, 오늘의 주제였죠. 인공지능. 인공지능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인공지능은 어떤 모습인가요? 우리가 영화 속에서 또는 애니메이션 속에서 많이 접했던 인공지능의 모습들을 조금 담아봤어요. 이렇게 영화나 애니메이션에서 사람을 닮은 로봇의 모습으로 인공지능을 많이 표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지능 하면 휴머노이드 또는 사람을 닮은 로봇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인공지능이란 사람처럼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기술, 로봇, 컴퓨터 모두를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사고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시스템 모두를 인공지능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우리가 주변에서 만나볼 수 있는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인간처럼 생각할 수 있는 기계, 인공지능. 누가 먼저 생각을 해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고 있는 이 인공지능들은 언제쯤 시작되었을까요? 인공지능은 생각보다 좀 오래전 1950년에 시작을 했다고 보고 있어요. 자, 인공지능은 이름 그대로 인공적으로 지능을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기계가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을까 하는 영국의 수학자 앨런 튜링의 단순한 호기심으로 1950년 시작된 튜링 테스트가 그 시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보여준 모자이크 처리된 그림을 보고도 여러분은 로봇을 예측하고 맞췄죠. 이렇게 우리가 그 로봇을 맞출 수 있었던 이유도 우리가 모두 지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요. 이 지능을 기계가 로봇이 또는 컴퓨터가 흉내내서
하는 행동, 프로그램 모두가 인공지능인데요. 자, 1950년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전에 튜링 테스트를 통해서 인공지능이 처음 시작을 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의 개념적인 기반이 되면서 그 이후로 여러 컴퓨터 과학자가 사람과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기계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었을까요? 그 답에 대해서는 좀 더 재밌게 알아보려고 해요. 우선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을 좀 작게 만들어 주고요. 우리는 크롬을 열어보도록 할게요. 크롬 화면이 열리면 상단에 더하기 버튼을 눌러서 똑같이 크롬 화면을 2개로 만들고 두 번째 새 탭이라는 글자를 잡아서 그대로 끌어와 주세요. 그러면 구글 크롬 화면이 2개가 되는데요. 이때 키보드에 있는 창문 그림이 있는 윈도우 키를 누르고 그 상태로 화살표 버튼 오른쪽을 하나 눌러주세요. 네, 그럼 새 창이 오른쪽에 열리고 기존 창이 선택할 수 있도록 작아졌어요. 이 작아진 화면을 선택을 하면 2개 창을 나란히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나란히 볼 수 있게 된 2개를 두고 왼쪽 창 검색란에 퍼스널 이미지 클래식파이어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퍼스널 이미지 클래식파이어. 네, 그러면 이렇게 검색된 여러 결과물들 중에 가장 첫 번째에 있는 퍼스널 이미지 클래시파이어 클릭해 주세요. 자, 그러면 카메라 사용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권한 요청이 있습니다. 허용을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모니터 화면에 본인 얼굴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언어가 영어로 되어 있는데 한국어로 바꿔서 좀 더 편하게 보면 좋겠죠. 한국어로 한번 바꿔볼게요. 퍼스널 이미지 클래시파이어 화면에 보면 네, 작게 내 얼굴이 컴퓨터 캠을 통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 밑에 포착이라는 글자가 보여요. 이건 이따가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이 포착을 눌러서 네, 내 사진을 찍기 위한 부분이니까 지금은 잠깐 두고요. 모니터링 화면 옆에 오른쪽에 보면 더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 더하기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새 라벨 만들기라고 나왔네요. 우리가 이 사이트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인공지능한테 주어서 학습시킬 수 있는 건데요. 오늘 선생님하고는 닮은 꼴 연예인 찾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인공지능에게 연예인 사진들을 몇 개 보여주어서 연예인 이름을 가르쳐주고 그 가르쳐준 데이터들 중에서 나와 닮은 연예인을 찾아주는 프로그램을 만들 건데요. 새 라벨에 내가 닮고 싶은 연예인 이름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은 좋아하는 가수인 아이유를 먼저 넣어볼게요. 이름을 입력했으면 엔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아이유라는 이름의 폴더가 하나 생깁니다. 그리고 연예인 한 명을 넣으면 재미가 없겠죠. 우리 한 명 더 넣어볼까요? 자기가 닮고 싶은 연예인을 골라주면 될 텐데요. 선생님은 요즘 가장 인기 있다고 다른 친구들이 추천해준 카리나 폴더를 만들었고요. 또 하나는 송혜교 폴더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3개의 연예인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공지능한테 이제 아이유의 모습, 카리나의 모습, 그리고 송혜교의 모습을 가르쳐 주어야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펼쳐둔 구글 페이지에서 아이유를 검색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검색하면 아이유 사진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자, 지금은 뉴스라든가 아이유의 노래 그리고 정보에 대한 이야기들이 같이 나와서 사진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맨 위에서 구글 검색 페이지 중에 이미지 검색 페이지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이유 사진만 계속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마음에 드는 사진을 잡아서 클릭, 마우스에서 손을 떼지 않고 그대로 끌어다가 만들어둔 폴더에 넣어 줄게요. 자,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반복해서 아이유의 사진을 또는 내가 선택한 연예인의 사진을 10개 정도, 10개에서 15개 사이로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유 사진이 모두 폴더에 담겼으면 이번에는 카리나 차례겠죠. 다시 검색을 해볼게요. 검색하고 나온 사진을 클릭해서 그대로 드래그 끌어다가 네, 폴더에 넣어 줄게요. 역시 10개에서 15개 정도 준비해 주면 됩니다. 오늘 사용하는 사진은 모두 구글에서 그대로 검색해서 가져온 사진들이고요. 네, 마찬가지로 마지막 연예인 송혜교의 사진도 10개에서 15개 정도 골라올게요. 잘못 골랐을 때는 이렇게 사진을 선택하면 위에 X라는 글자가 나와요. 그 X를 클릭해서 지워주시면 돼요. 네, 3개의 폴더를 모두 채웠으면 오른쪽에 검색했던 페이지는 X 눌러서 닫아주고요. 퍼스널 이미지 클래시파이어 사이트만 열어주시면 되는데 네, 화면을 좀 더 크게 볼게요. 자, 그러면 캡처 대상 나오고 내 얼굴이 보일 거고 포착이라는 글자가 보일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3개의 폴더에 각각 데이터를 담아 두었는데 아직은 인공지능이 학습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상단에 기차라는 글자가 보일 거예요. 사실은 여기가 트레이닝 해서 영어로 트레이닝, 즉 학습하다 라고 쓰여 있는 건데 구글에서 한글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었나 봐요. 기차로 되어 있는데요. 학습이라는 글자라고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차를 누를게요. 그러면 이렇게 공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학습 중이라 조금 기다려야 되는데요. 인공지능이 학습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한번 결과물을 보도록 할게요. 오, 갑자기 엄청 빠른 속도로 인공지능이 학습을 마쳤고요. 자, 이제 기존에 없던 란이 하나 가운데에 더 생겼습니다. 왼쪽에서 내 얼굴을 보고 적당한 각도와 모습을 맞춰서 포착 누르면 사진이 찍혀서 가운데에 어떻게 찍혔는지 어떤 사진이 찍혔는지 보여줄 거고요. 그 반대쪽에 분류가 송혜교, 아이유, 카리나 우리가 만든 연예인 폴더가 있죠. 이 중에서 나와 닮은 사람을 찾아서 색깔로 표시를 해줄 거예요. 그럼 한번 찍어 볼게요. 네, 선생님 사진이 찍혔고 이런 카리나 닮은 꼴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마우스를 가까이 가져다 대면 실내도
얼마나 닮았다고 생각했는지 퍼센트로도 나와요. 네, 50%도 안 되는 비율이지만 지금 우리가 알려준 3명의 연예인 중에서는 가장 많이 닮았다고 인공지능은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아마 머리카락 형태 때문에 판단을 한 것 같기는 한데요. 자, 우리가 이 분류, 그러니까 여러분이 데이터로 준 여러 가지 폴더 중에서는 인공지능은 어떻게든 닮은 꼴을 찾으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곳에 유명한 뽀로로 친구들인 뽀로로, 에디, 크롱을 넣어도 누군가와 닮았다고 무조건 결정을 해야만 합니다. 자, 인공지능에게 카리나 닮은 꼴이라고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것을 정말 믿을 수 있을까요? 제 모습이 정말 카리나와 닮았나요? 많이 닮은 것 같지 않아요. 네, 전혀 닮은 것 같지 않은데 인공지능의 판단이 있긴 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이렇게 판단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 사실은 지금 카리나 팬들이 조금 무서워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인공지능 믿을 수 없어졌어요. 그쵸? 인공지능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 안에서 반드시 답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조금 억지스레 답을 찾아내기는 합니다. 선생님이 넣어준 송혜교, 아이유, 그리고 카리나의 사진들 중에서 어떻게든 선생님과 닮은 꼴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만든 닮은 꼴 찾기 프로그램에서는 누구를 닮았다고 판정이 되었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좀 들려주세요. 자, 이렇게 인공지능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내에서 결과를 예측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행동을 하기 때문에 조금 엉뚱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데이터에 대해서 정확도와 신뢰도가 중요한 이유인데요. 이 그림은 선생님이 인공지능 프로그램인 리튼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린 그림이에요. 인공지능한테 축구하는 햄스터를 그려줘라고 말을 했는데 이렇게 완성된 그림을 보여줬어요. 축구공도 있고 햄스터도 있지만 축구하는 모습은 아니죠. 인공지능은 아직 데이터 속에 축구라는 운동이 담겨 있지 않았나 봐요. 네, 이 외에도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결과물들에는 아직 오류인 부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바닷가에서 강아지와 노는 사람 앞으로 돌고래가 지나가는 그림을 그려줘 라고 했는데 강아지와 돌고래를 합쳐버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돌고래나 강아지 모습이 정확하지 않기도 합니다. 인공지능의 이야기는 아직은 신뢰도나 그리고 정확도가 부정확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판단을 할 때 사용하는 데이터 부분 때문인데요.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하도록 하고요. 우리 생활 속에 인공지능을 찾으면서 마지막 마무리를 해볼게요. 우리는 이미 인공지능과 함께 살고 있어요. 처음에 이야기할 때 시작했던 휴머노이드 또는 사람을 닮은 모습의 로봇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이라든가 웨어러블 시계 그리고 스마트 스피커, AI 스피커 등의 이미 인공지능 프로그램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휴대폰에서 얼굴을 인식해서 잠금을 해제하는 프로그램 역시 인공지능의 이미지 인식 프로그램입니다. 자, 서울에서는 인공지능으로 운행하는 자동차가 있다고 해요. 누구나 탈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되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있는데요. 경복궁역에서 시작해서 국립고궁박물관과 청와대, 경복궁을 돌아오는 코스로 주중에만 운영이 되고 있고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온라인에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찾아보시고 가족분들이 한번 나들이 삼아서
직접 인공지능을 체험해 보는 것도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인공지능의 보다 자세한 학습법과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모두 안녕!